네, 안녕하세요. 문법의 정수 1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부정 표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표현은 문장 파트에서 나오는 다른 문법 요소들과는 달리 출제 빈도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저한테 우리가 배웠던 여러 문법 요소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거 하나만 뽑아봐 라고 하면은 저는 주저없이 바로 이 부정 표현을 뽑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학부나 아니면은 임용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했던 게 바로 이 부정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어렵냐 하면은 의미적인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전 어느 강의에서도 지나가다시피 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문법에서 어려운 거는 어떤 규칙을 외우거나 생소한 개념이 나온다거나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의미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부정 표현은 근데 그런 의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강의에서 이런 의미적인 거를 어떤 걸 배웠냐면은, 예를 들어서 동사와 형용사를 배울 때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죠. 그때 형용사가 갖고 있는 의미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명령 청유가 되지 않고, 또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려 혹은 러가 결합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이런 의미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때 좀 어렵지 않았었나요? 만약에 그게 쉬웠다고 느껴지셨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와는 달리 이 부정 표현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언어적인 감각이나 그런 게 뛰어난 사람들은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런 의미적인 부분 있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남들보다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파악해서 그냥 쉽게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언어적인 감각이 그렇게 좀 좋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걱정할 게 없는 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절대 어렵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차원에서의 개념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어려운 의미적인 부분을 건드리겠다 하면요, 이미 문제 자체에서 다 정보를 줍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본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단 볼게요. 부정 표현은 부정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부정문이란 부정 요소를 사용하여 문장이 서술하는 내용을 부정하는 문장입니다. 부정 표현과 부정문을 따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같은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부정 표현이나 부정문은 이 부정 요소를 가지고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런 부정 요소에는 부정 부사 안, 못, 그리고 부정 용언 않다, 못하다, 말다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다 앞에서 배웠던 그런 단어들이죠. 자,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수가 학교에 안 간 사실을 제가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먼저 첫 번째로 안 혹은 안 왔다를 가지고 철수는 학교에 안 갔다 혹은 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못 혹은 못했다를 가지고 철수는 학교에 못 갔다 그리고 가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명령문으로 만들고 싶어. 그럴 때는 말다를 활용해서 철수야 학교에 가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이 위에 있는 거 있죠, 안가 안 왔다를 쓴 거, 이것을 우리가 안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못 부정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 이외에 또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정문을 이 말다로 나타나는 부정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부정문은 기준에 따라 하위 부류로 나뉘기도 하는데요. 먼저 의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이 국어의 마스터로서 안과 못이 어떻게 의미가 다른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철수가 학교에 안 온 거야? 없어요, 일단. 아침에 왔는데. 그래서 친구가 물어봅니다. 철수는 왜 없어? 어디 갔어? 그래서 그 철수가 학교에 오지 않은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철수 학교에 안 왔어. 이거랑 철수 학교에 못 왔어. 이거랑 의미가 어떻게 다르죠? 철수 학교에 안 왔어 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철수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오고 싶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아침에 몰라 나 학교에 안 갈래 하고 오지 않은 거야. 그럴 때 철수의 학교 안 왔어. 이게 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그날 아침에 철수가 뭘 잘못 먹었는지 배가 너무 아파. 혹은 오다가 사고가 나서 어딜 다쳤어.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철수 학교에 못 왔어.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의미 차이 우리 이미 다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안 부정과 못 부정은 구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길이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용언 앞에 부정 부사를 쓰는 것들을 짧은 부정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뒤에 부정 용언을 활용하는 것들을 긴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정 요소로 추가로 아니다, 모르다, 없다를 더하기도 합니다. 개론서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이것들을 부정 요소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먼저 안 부정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부정문은 동작 주체의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는 의지 부정과 그리고 이런 의지나 의도와는 관련 없이 객관적인 상황이나 사실을 부정하는 단순 부정이 있습니다. 이거 별표 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부정 표현에서 10문제가 나온다고 치면 7, 8문제는 다 이거를 건드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밥을 안 먹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먼저 첫 번째로 그냥 상황을 가정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본문 내용 있죠? 내가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은 없고 다 싫어하는 것들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기가 싫어서 밥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동작 주체인 나는요, 분명히 자신의 의지대로 밥을 먹는 행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의 나가 만약에 나 밥 안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의 안에는 화자의 의도나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거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냥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너 오늘 아침에 밥 먹었어? 이렇게요. 그러면은 다른 이유나 이런 거는 불문하고 그냥 내가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밥을 먹지 않은 사실 그 자체만. 그래서 그때 나는 밥을 안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화제의 의도, 의지 이런 의미적인 것보다는 그저 내가 밥을 먹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상황이나 사실을 전달할 뿐이죠. 이런 것들을 단순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부정문을 쓰면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다 드러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은 안 부정문의 제약입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의미적인 것들을 건드린다고 보면 되는데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 서술어가 동사일 때는요, 일반적으로 의지부정과 단순부정 둘 다 가능해요. 위에서 보면은 이 먹다라는 서술어였어가지고 의지와 단순부정 둘 다 가능했죠. 근데 형용사일 때는요, 단순 부정으로만 쓰입니다. 왜냐하면
형용사가 나타내는 이 성질이나 상태 이런 거에는 주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언제 설명했냐면 동사와 형용사 이거를 구분할 때, 그리고 명령문, 청유문 이거 설명할 때 했던 내용이거든요. 형용사는 특정 시점에서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의지가 개입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문으로 만들면 굉장히 어색하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너 밥 먹어 라고 하면은 그걸 듣는 청자가 밥을 먹는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용사는 그게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행복하다 있죠. 이거를 명령어로 만들어서 너 앞으로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비문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들은 청자가 행복하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에는 어떤 의지나 의도가 개입될 수 없다고 보는 게 문법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의지, 의도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아래에 있는 예시문을 보겠습니다. 가 문장을 보면요. 나는 그곳에서 의자에 앉지 않았다. 앉다라고 하는 건 동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앉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그냥 의자에 앉지 않았다는 단순한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때는 단순 부정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세요. 크다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않다라고 부정을 하면요. 의지 부정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철수는 키가 크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 부정이라고도 하고 또는 상태 부정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키가 크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 다음 주어가 무정물인 경우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서술어가 동사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주어가 의도나 의지를 가질 수 없는 무정물이라면 당연히 의지 부정은 불가능하겠죠. 이때는 단순 부정만 가능합니다.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볼까요? 주문한 옷이 아직 오지 않았다. 옷은 스스로 의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부정이 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비가 오지 않는다도 비는 의도나 의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단순 부정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어요. 이것들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 부정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의지 부정은 불가능합니다. 동사는 의지 부정과 단순 부정이 모두 가능하지만 의지 부정일 때 주어가 무정물이라면은 불가능합니다.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입니다. 알다, 깨닫다, 인식하다, 견디다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것들로 동사라고 했습니다. 뭐 인지 동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능력이나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에는요. 의지 부정이든 단순 부정이든 모두 그냥 안부정문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동사들에서는 동작 주체의 의도나 의지가 아니라 능력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이 가장 타당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능력과 관련이 되는 것에 대한 부정은 뒤에서 배우게 될 못 부정문과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이 쓰이면은 비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을 볼까요? 나는 그 사실을 안 알아, 알지 않아. 어때요? 굳이 이유를 따지고 보지 않더라도 굉장히 문장이 어색하죠.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비문이라는 거.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왜 이게 비문이 되는지에 대해서 개론서에서는 이거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에서도 이게 왜 안 돼? 이게 왜 제약이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다룰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결과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내가 봤었던 거야.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문법 공부 왜 해요?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죠. 제가 그전에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면은 공부를 안 한 친구들보다 실제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덜 당황하고 그들보다는 1초라도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그냥 1초라고 했을 뿐이지 그 1초가 30초가 될 수도 있고 1분, 2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의 1분, 2분의 차이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어차피 까먹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간 나를 구원해줄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이 내용으로 돌아와서 어떤 개론서에서는 또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 이 알다, 깨닫다, 인식하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내가 굳이 이거를 알려고 하지 않더라도 이미 머릿속에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 부정문을 못 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비밀 얘기를 해줬어요. 야, 철수랑 영이랑 사귄대. 자, 내가 그걸 들었어.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아니야. 너 그거 빨리 잊어버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내가 들은 내용이 머릿속에서 갑자기 사라지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이제부터 그 사실을 안 알아. 알지 않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가 그 사실을 들은 순간 이미 머릿속에는 그게 저장이 되어 버려요. 내가 그거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니까 이런 인지 동사들은 나의 의도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걸 하지 않겠다는 의도 부정이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개론서도 존재했습니다. 자, 이런 동사들은요, 뒤에서 배울 못 부정문으로는 문장이 성립됩니다. 이들 문장의 이런 서술어들은 모두 어떤 능력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능력이 의도적으로 있고 없고 이거는 불가능한데 다만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표현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능력 부정을 나타내는 못 부정문은 가능해.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차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아래 문장을 보면은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견디다도 안 부정문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화자의 능력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예문을 보면은 나는 그것을 견디지 않아. 이상합니다. 혹은 나는 그것을 안 견뎌. 어떻게 하든 안이 쓰이면은 견디다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못 부정문으로 바꾸면은 문장이 성립을 해요. 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 이렇게요. 근데 이게 또 참 재밌는 게 이 견디다와 비슷한 어휘가 뭐가 있냐면 참다가 있거든요. 근데 참다는요 안 부정문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여기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다른 누군가에게 자꾸 짓궂은 장난을 당하는 거야. 놀림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안 참아. 아니 못 참아. 이렇게요. 이때의 안과 못의 의미가 다릅니다. 비교를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 먹다를 통해서 예시를 달아놨어요. 안 참아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참을 순 있어. 그럴 능력은 되는데 근데 난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은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위에 있는 것처럼 나 이제 안 먹어. 이건 뭐예요? 먹을 순 있는데 먹기 싫어. 그냥 안 먹을래. 이런 의미죠. 근데 뒤에 있는 못 참아는 뭐예요? 내 성격상 더 이상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겠는데 자꾸 이렇게 나를 놀리니까
내 능력 밖의 일이야. 더 이상 참는 거는. 그래서 이제는 참는 것조차 내가 할 수 없게 돼 버렸어. 그래서 못 참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못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그냥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엄마한테 엄마 나 안 먹어. 아니 이제 진짜 못 먹어. 이건 무슨 의미예요? 진짜 못 먹어 이거는. 더 이상은 내가 먹을 능력이 안 돼. 먹다가 토해. 내가 배 터질 것 같아. 이럴 때 더 이상 못 먹어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못 참아도 그렇게 더 이상의 참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이거 진짜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듣고 한 번에 이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에서 줄 겁니다. 정말 만약에 어떤 좀 특이한 출제진이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나는 부정 표현에 이런 걸 내고 싶어. 이런 의미적인 걸 건드리고 싶어. 그러면요. 절대로 이거 그냥 문장 2개 주고 어떻게 의미가 다르게 이렇게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대학 임용고시 수준에서도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로 난다면 이 부정문의 종류와 그리고 또 안과 못의 의미적인 차이와 이런 것들을 아마 정보를 다 앞에서 줄 거예요. 예시문도 줄 거고요. 그럼 어떻겠어요?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냥 그거 보고 선지에 있는 예시문을 대입해서 비교 대조해서 편하게 풀면 됩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안 부정문이었는데 그러면 안 부정문의 기초와 기본은 뭐예요? 무조건 뭐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안 부정문의 의미, 그리고 안 부정문이 의지 부정, 의도 부정, 그리고 단순 부정으로 나뉜다는 거. 이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두자면은 여기 제약 있죠. 제약에서 이 2가지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못 부정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못 부정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부정문은 동작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다른 외부의 원인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합니다. 가 문장을 보면은 나는 철봉에 오래 못 매달린다. 이 문장은요, 나는 철봉에 매달리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철봉에 오래 매달릴 수 없다는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못 부정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능력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주체 자체의 능력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그것 말고도 외부의 요인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이 못 부정문에 포함시켜요. 나 문장을 보면요. 철수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림을 다 그리지 못했다. 이 문장을 보면은 철수가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외부의 원인인 시간이 부족해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그런데 능력 부정에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부정문에서 능력 부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주체의 능력이 없는 경우 플러스 다른 외부의 원인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함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못 부정문도 안 부정문과 마찬가지로 제약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번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동사는 못 부정문이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안 부정문과 똑같았죠? 형용사는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데 능력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부정문이 불가능하는데 다만 긴 부정문으로 나타내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별표. 이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출제진들이 건드리기 너무 좋겠죠. 이렇게 긴 부정으로 나타내면은 이때는 능력 부정이 아니라 화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함이라는 의미가 드러납니다. 가 문장을 보면은 물이 못 차가워. 안 되죠. 차갑다는 형용사이니까 못이 결합되면은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근데 나는 문장이 성립을 합니다. 동아리실이 그리 넓지 못해 고민이야. 우리 이런 말 쓰죠. 근데 이때는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동아리실이 넓은 것을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어떤 화자의 기대와 관련한 의미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넓지 못해 이것처럼 긴 부정문으로 나타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못 부정문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별표치고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주어가 무정물인 경우, 주어가 능력을 가질 수 없는 무정물의 경우에는 못 부정문이 불가능하다. 돌이 못 움직인다, 움직이지 못한다. 굉장히 이상하죠? 이런 경우에도 못은 쓰일 수 없습니다. 지금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안 부정문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은 동사는 가능, 다만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경우에만, 형용사는 불가능, 다만 기대와 관련한 의미로 긴 부정문으로서는 가능. 잘 정리해 두세요. 네, 그 다음 3번입니다. 실패하다, 후회하다, 망하다, 걱정하다, 굶주리다, 고민하다 이런 서술어에서는 못 부정문이 쓰일 수가 없습니다. 본문 내용을 볼게요. 능력 부정의 경우 보통 동작 주체가 어떤 동작을 하려는 의도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줄을 넘지 못했다 라고 하면요. 줄을 넘으려는 의도는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외부 여건으로 인해 못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잠깐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을 정리하는 문제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14년 10월 고3 모의고사 문제인데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에 대한 설명을 아주 짧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세요. 일단 안 부정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주체의 의지에 의한 행동의 부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안 먹어 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의도 그리고 능력으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보통 아니라고 하는 부정문은요, 능력은 있다고 봐요. 내가 먹을 수는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의지를 갖고 서술어가 지칭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도라고 하는 거는 이 먹는다라고 하는 서술어에 반대되는 것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것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못 먹어를 볼까요? 이때는 어떤 의지가 아니라요. 능력 혹은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서 행위가 부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다 행위의 부정은 맞아요. 그렇지만 안 부정문은 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부정하는 거고요. 반대로 못 부정문에서는 의도와는 관련 없이 능력 혹은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서 그 행위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부정문에서는 일단 의도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때 의도는 안 부정문에서 갖고 있는 의도와는 달라요. 안 부정문은 먹는다는 행위와 반대되는 것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행위가 부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못 부정문은 서술어가 지칭하고 있는 이 내용 있죠. 그냥 그것 자체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의 의도를 갖고 있어요. 나는 지금 먹고 싶어. 그런데 내가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야. 이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금 이 못 부정문에서 의도를 잠깐 설명을 했는데 혹시라도 이것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안 부정문은 서술어가 지칭하는 거, 그 내용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행동이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 부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못 먹어에서도 의도는 드러나는데 그 의도대로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의도와는 관련이 없어요.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있다고 봐요. 어떤 의도가 서술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는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이 능력으로 인해서 어떤 행위나 동작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능력 부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못 먹어는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능력 부정이고, 안 먹어는 내가 그렇게 먹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 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설명 있죠? 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따로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서 여기 볼게요. 그래서 못 부정문에서는 동작 주체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행위를 바라는 경우가 많죠. 줄을 못 넘었어 라고 하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을 뿐이지 능력만 있다면 그렇게 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넘는 행위 자체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술어가 바랄 만한 성질의 일이 아니면 못 부정문이 쓰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세요. 나는 그 사업에 실패하지 못했다. 굉장히 어색하죠. 이게 만약에 비문이 아니게 되려면은 그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어떤 상황 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그 사업을 실패를 하고 싶었어. 근데 외부의 여건이 어쨌든 내 능력이 어쨌든 간에 나는 그걸 실패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때는 사업에 실패하지 못했다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정말 흔치 않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문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망하다. 나는 망하지 못했어. 이게 되려면은 나는 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렇게 못 부정문은 내가 바랄 만한 성질이 아닌 서술어가 올 때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충분히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때에도 못은 쓰일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못 부정문은 능력과 관련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걸 하고 싶었지만 그 화자가 능력이 없을 때 못을 쓰기 때문에 못 부정문은 능력과 관련된다는 거 계속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인 려고, 고자, 싶다 이런 말들에는 못 부정문이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의도를 나타낼 때는 의도를 부정하는 안 부정문을 써야 되죠.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볼까요? 철수는 집에 못 가려고 한다. 되게 어색하죠. 근데 반대로 철수는 집에 안 가려고 한다. 이거는 가능하죠.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문장을 보고 이거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막 뜯어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어려울 거예요. 이거를 파고들어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게 함정에 빠지는 길이니까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 가서 뭐 관련된 학과를 가면 그때 공부하시고 지금은 그냥 결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의도 부정일 때 쓰이고 못 부정문은 능력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쓰일 수 없다는 거, 그냥 이렇게 결과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심리적 상태입니다. 심리적 상태는 화자의 능력 그리고 의도랑도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못 부정문이 불가능하고요. 안 부정문도 의도 부정은 불가능하고 그냥 단순 부정만 가능합니다. 나는 별로 못 내킨다. 어색하죠. 그리고 나는 별로 안 내킨다도 그냥 단순한 부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에서 더 나아가서
완곡한 거절이나 강한 거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약과 관련된 예는 아닌데요. 여기서 그냥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내일 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가처럼 얘기한다면 이거는 완곡하게 거절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못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나는 내일 안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천지 차이죠. 근데 만약에 나 내일 절대 못 와. 이거는 정말 강하게 거부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말다를 활용한 부정문입니다. 말다 부정문은요, 명령문과 청유문에만 쓰입니다. 가를 볼까요? 그 빵은 먹지 마라. 명령에서 쓰이고 있죠. 그리고 나를 보면은 오늘은 운동을 하지 말자. 청유문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설명을 하자면 여기 말 알아 있죠? 사실 이게 과거에는 옳지 못한 표현이었어요. 무조건 마라 이렇게 썼어야 되거든요. 마라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말다 있죠? 여기에 헤라체 명령형 어미 아라가 붙는 거예요. 그냥 원칙상 따지면 말 아라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리을이라는 거는요, 아 앞에서 탈락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의문 규칙 거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데, 탈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라가 되겠죠. 근데 동일한 모음이 연속되니까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마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쓰는 게 그냥 맞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마라로 쓰지 않고 그냥 표기대로 말 아라로 쓴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는 이 말 아라의 형태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다 부정문이 사용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서문에서도 사용되는 경우예요. 아까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만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 평서문에서도 쓰인다는 건데 언제 쓰이냐? 서술어가 희망이나 기원은 나타날 때 쓰입니다. 가를 보면은 나는 내가 시험에 떨어지지 말기를 바란다. 바란다만 보면은 분명히 평서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은 말다가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서술어가 희망이나 기원을 나타내는 의미라면은 말다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형용사에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용사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특성상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다는 언제만 쓰여요?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만 쓰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다는 형용사에서는 사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 문장을 보겠습니다. 내일은 제발 덥지만 마라. 덥다는 분명한 형용사예요. 근데 마라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명령, 청유가 아니라 희망이나 기원의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정문의 중의성입니다. 중의성이란 말은 한 문장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때를 말합니다. 부정문은 부정 요소가 부정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러한 중의성을 띠기도 하는데요. 아래 문장은 않다가 어떤 문장 성분을 부정하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아래에 있는 예시 문장들은 조금은 자기적일지라도 한번 구분을 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영희가 철수에게 연필을 주지 않았다. 이때 보면요, 앞에 오는 모든 요소를 다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어인 영희가를 부정한다고 볼게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냐면 철수에게 누군가 연필을 준 건 맞는데 영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준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이번엔 부사어인 철수에게를 부정하면은 영희가 연필을 준 거는 맞는데 철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엔 또 목적어 연필을 부정을 하면은 영희가 철수에게 뭔가 준 건 맞는데 그게 연필이 아니라 필통이었어. 또 앞에 오는 본용언 주다를 부정하면은 영희가 철수에게
연필로 뭔가를 하긴 했는데 준 게 아니라 던져버렸어. 이런 식으로 여러 중의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보조사 은, 는을 부정하고자 하는 문장 성분과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문장 성분을 부정하는 의미로만 해석이 돼요. 영희가 철수에게는 연필을 주지 않았어. 이렇게요. 이러면 어떤 의미만 담겨 있는 거예요? 영희가 연필을 준 건 맞는데 철수에게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주었다. 이런 의미를 담는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정하고자 하는 문장 성분을 강세를 주어 말하는 겁니다. 다음, 문장에 부사어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중의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문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문장이죠.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로는 친구가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아니면은 친구가 몇 명 오긴 했는데 약속된 모두가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부정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의미상 여러 어려운 게 많았는데 제가 겁을 좀 주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만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정문에 대해서 학습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학습한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여러 어려운 제약들을 거기에 덧붙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20년 3월 고1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기억과 니은이 모두 적용된 예를 찾는 문제예요. 기억을 보면은 긴 부정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은 안 부정문 중에서 단순 부정을 찾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묵은 방은 2평이 채 못 된다. 이 되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라고 했죠. 되다 아니다. 그래서 앞에 오는 방 이게 주어가 되고 뒤에 오는 게 보어가 됩니다. 일단 긴 부정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조금 특이한 게 이 되다 자체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오는 방은 무정물이죠. 그리고 부정문으로서는 못 부정문이 쓰였어요. 근데 동사에서는 못 부정문이 쓰일 수는 있지만 주어가 무정물일 때는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주어가 무정물이에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조금은 특이한 것 같아요. 해설지를 보면은 일반적인 사실을 부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형용사에서 드러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도 보이기도 해요. 이런 그냥 특이한 문장이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나는 저녁을 먹으려고 간식을 안 먹었다. 자, 나는 일반 유정물 주어 그리고 먹다는 동사입니다. 일단 문제로만 따지면은 긴 부정문이 아니니까 얘도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번 문장은 안 부정문에서 단순 부정 혹은 의지 부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단순 부정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의지 부정, 의도 부정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녁을 먹으려고 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간식을 안 먹은 게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안 먹은 거죠. 여기에는 화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고 단순 부정으로서는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3번 그는 용기가 없어서 발표를 잘하지 못했다. 못하다라는 못 부정문이 나오고 있고 앞에 오는 주어는 유정물이에요. 그리고 발표를 잘하다 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능력 부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충족하나 니은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3번도 답이 아니에요. 4번 다행히 소풍을 간 날 비가 내리지 않았다. 내리다는 동사 그리고 비는 무정물 거기에 안 부정문이 쓰이고 있습니다. 동사가 쓰였더라도 주어가 무정물이면은
단순 부정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긴 부정문이고 단순 부정이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동생은 숙제를 한다며 놀이터에 나가지 않았다. 동생은 일반적인 유정물 주어 그리고 나가다라는 동사에다가 안 부정문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따져보면은 의지부정과 단순부정이 모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2번과 마찬가지예요. 숙제를 한다며 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놀이터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단순부정이 아니라 얘도 그냥 의지,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순히 안부정문이라서 의도, 단순 이게 모두 다 드러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장에서 표현된 어떤 요소에 의해서 특정한 의미만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18년 7월 고3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보기에 있는 문장들을 분석하는 것 같아요. 바로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니 못하다는 앞말의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내어 뒷말을 부정하기도 하는구나. 일단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 형용사가 오면은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드러난다고는 했는데 뒷말을 부정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표현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루하다는 형용사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의미인가요? 기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지루한 게 더하다 보니까 그게 강도가 세지다 보니까 아예 졸려버리기까지 하다 그런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선지에서 보면은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 이런 의미도 아니고요. 뒤에 오는 뒷말을 부정한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 2번. 니은을 보니 부정표현은 부정부사를 통해 실현되기도 하고 부정용언을 통해 실현되기도 하는구나. 니은을 보니까 부정부사, 부정용언으로 부정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 그 다음 3번. 디귿을 보니 명령문의 부정표현에서는 않다나 못하다가 아니라 말다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디귿을 보니까 명령문인데 안하라, 못해라 이것들은 모두 다 비문입니다. 마라만 가능하고 있어요. 3번도 맞는 설명. 4번. 리을을 보니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부정부사 대신 부정용언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4번. 리을 시간이 못 넉넉하다 불가능합니다. 넉넉하다라고 하는 건 형용사인데 그래서 부정부사가 아니라 부정용언을 활용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의미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 5번. 미음을 보니 따라 반드시 부정 표현이 함께 쓰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미음을 보니까 결코라는 말이 쓰였을 때는 부정문이 아니면은 비문이 됩니다. 반면에 분명히가 쓰였을 때는 부정문도 되고 그렇지 않은 문장도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지금 이 미음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할 게 있습니다. 방금 봤던 결코라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부정극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부정문인지 혹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런 부정극어를 넣었을 때 말이 되면 부정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문이 아닌 겁니다. 이런 부정극어에는 결코, 절대로, 아무도, 별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예시문을 볼게요. 안 갔다, 못 갔다 부정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그 밑에는 긴 부정문. 이런 부정문들에는 모두 절대로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아니다, 모른다, 없다도 부정 요소로 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모두
절대로라는 부정 그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모두 부정 표현, 부정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4번 문장을 볼까요? 접두사 미, 비, 불, 무 이런 것들이 붙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정 표현과 의미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미성년이라는 거는 성년이 아니라는 의미니까. 그런데 이것들에 만약에 똑같이 절대로라는 말을 넣으면은 비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 모두 부정문이 아니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부정문 있죠? 미성년이 아니다 혹은 않다 이런 것들을 넣어보면은 그때서야 절대로라는 부정 그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 그거가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긴 지문을 주고 거기에 이거를 설명해서 예문을 분석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따로 필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2년 9월 고3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옛길이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앞에 봤었던 문제와 조금은 유사한 문제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어의 부정에는 아니나 지않다를 사용하는 의지 부정과 못이나 지 못하다를 사용하는 능력 부정이 있다. 그러나 아니나 지않다가 사용된 부정문이 주어의 의지와 무관한 단순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 기억,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이면 아니나 지않다는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형용사가 나타내는 성질이나 상태에는 주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네요. 그 다음 니은,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에도 주어가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무정물이면 아니나 지않다가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여기도 제가 다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도 볼게요. 또한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고 주어가 유정물이더라도 그러니까 충분히 단순 부정 그리고 의지 부정 둘 다 해석될 수 있는 경우죠. 근데 이렇더라도 나는 깜빡 잊고 약을 안 먹었다. 이런 문장에서처럼 그냥 단순 부정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거 앞에서 살펴본 그 문제의 선지와 비슷합니다. 그냥 나는 약을 안 먹었다라고 하면은 의지 부정, 단순 부정 둘 다 가능한데 깜빡 잊고라는 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깜빡 잊었다는 건 뭐예요?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 문제에서와는 반대인 거죠. 아까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다른 것을 하려고 내가 그 행동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단순 부정이라기보다 의지 부정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깜빡 잊고라는 말 때문에 의지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부정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없는 내용이 새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지에서 찾아야 할 거는 기억에서 형용사가 쓰였을 때의 단순 부정, 그리고 니은에서는 동사일 때 주어가 무정물이어서 나타나는 단순 부정. 어쨌든 둘 다 단순 부정을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기억. 옛날엔 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 일단 발달하다는 형용사가 아니죠. 동사입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은을 보면은 도착하다도 일단 동사입니다. 근데 옷은 무정물이기 때문에 얘는 단순 부정이죠. 니은은 맞는데 기억이 틀렸어요. 그 다음 2번 기억. 이 문제집은 별로 어렵지 않다. 어렵다는 형용사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안 부정문으로서 단순 부정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저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일단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동사예요. 그리고 주어는 유정물입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니은이 요구하는 주어가 무적물이라는 것에는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니은 문장을 한번 볼게요. 그럼 니은 문장의 의미는 어떤 부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의도 부정일까요? 단순 부정일까요? 일단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아까 알다 이런 인지동사들은 뭐가 안 된다고 했죠? 안 부정문이 안 된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알다, 깨닫다, 인식하다 이것들은 능력이나 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안 부정문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신 못 부정문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있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인지동사와 비슷해 보이는데 이때는 안 부정문이 쓰이더라도 비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살펴보면요. 어떤 의도 부정이 드러난다고도 보여요.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get이라는 거 있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기도 하거든요.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혹은 나는 학교에 가겠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니은 문장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의지 부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기억. 나는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아. 일단 궁금하다는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이때 안 부정이 쓰이면은 단순 부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억은 맞는 설명. 그 다음 니은. 동생이 오늘 우산을 안 가져갔어. 유적물이 주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니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니은 문장은 그냥 안 가져갔어 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 부정이 될 수도 있고 의지 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4번 기억. 내 얘기의 고문은 놀라지 않았다. 여기서 놀라다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기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이 아닙니다. 일단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떤 부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동사에 유적물이 주어면은 단순 부정, 의지 부정 둘 다 가능하죠. 근데 놀라다라는 이 어휘가 갖고 있는 의미상 특성으로 인해서 조금은 애매해집니다. 일단 단순 부정은 가능하죠. 근데 의지 부정도 되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먹는 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안 먹을 수 있죠. 근데 놀라는 거는요. 내가 의도적으로 안 놀랄 수 있나요? 안 놀란 척은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놀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안 놀라는 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일 것 같아서 아마 이거는 의도 부정이 아니라 단순 부정밖에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문제와는 관련이 없었으니까 넘어가 보자면 니은. 이 물질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일단 통하다는 동사예요. 그리고 주어는 전기입니다. 무적물이죠. 그래서 니은이 설명하는 대로 단순 부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기억. 밤바다가 그리 고요하지는 않네. 고요하다라는 건 형용사니까 단순 부정, 기억이 맞고요. 니은. 아주 오래간만에 비가 안 온다. 오다는 동사지만 주어가 비라서 무적물이니까 단순 부정이 되죠. 5번이 정답입니다. 간단해 보였지만 그래도 꽤나 살펴볼 만한 것들이 많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23년 7월 고3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모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정문의 제약과 관련해서 의미적으로 따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술어의 형태를 따져서 긴 부정문이 되는 거, 안 부정문이 되는 거 이런 거를 따져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억, 밥이 안 설익다, 내가 너를 안 앞서다 모두 다 비문이에요. 이게 왜 비문이 되는지 아래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 부정문은 기억, 니은과 같이 서술어로 쓰인 용언이 파생어나 합성어인 경우 짧은 부정문을 만들면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 된다.
지금 설 읽다는 파생어, 앞서다는 합성어입니다. 이럴 때는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 되고 있죠. 그러나 사동사, 피동사 혹은 전미사 하다로 파생된 용언들, 그 중에서도 일부 용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용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돌아가다, 들어가다와 같이 보조적 연결 어미를 매개로 한 합성 동사는 어떠한 제약도 없이 짧은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내용은요, 거의 모든 개론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만나게 될 때 거기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여러 합성, 파생어 이런 것들을 주면서 위에 있는 것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는 것 자체는 너무 쉬워요. 한번 보면은 정답은 1번이거든요. 왜냐면 그가 목이 안 뜯기다. 이게 자연스러운 이유는 뜯기다가 합성 동사이기 때문이겠군. 그런가요? 아닙니다. 기는 접사예요. 피동접사. 그래서 합성 동사가 아니죠. 파생어입니다. 너무 쉽게 정답이 1번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교재에서는 다루진 않았지만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그런 내용들을 한번 두 가지만 설명하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술어의 제약이에요. 여기 보면은 단형, 장형이라고 나오는데 단형은 우리 교재에서 나온 표현으로 따지면은 짧은 부정문, 장형은 긴 부정문을 말합니다. 보시면 장형보다는 단형이 문맥에 제약을 받는다. 어떻게 제약이 나오냐? 서술어가 복합어나 파생어일 때 단형 부정문의 성립이 어렵다. 아까 문제에서도 나온 내용이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피동사나 사동사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도 일부 용언에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전체적으로 어간의 음절수가 3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로 단형 부정문이 허용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는 음절수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론서마다 조금씩 담고 있는 내용이 달라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한꺼번에 암기하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 자체에서 그걸 보고 그때그때 즉석에서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된다고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런 예시문들이 있는데 그냥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관용적 용법이라고 있는데 부정 표현들이 특정 용언이랑 결합해서 어떤 굳어진 관습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용적 용법이라고 해요. 보시면은 이 못되다 있죠. 이때는 되지 못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못되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성품이 고약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또 못살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못사는 자연스러운데 살지 못하는 이거는 굉장히 어색하죠.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짧은 부정문만 허용을 하고 긴 부정문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정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정문에 대해서 제가 다룬 게 전체로 따지면은 일부분에 속해요. 그렇지만 절대로 문제는 그 이외의 어려운 부분을 잘 건드리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부정문에서 다뤘던 기본적인 내용만 잘 학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 열공!